대구의 오래된 주택가, 좁은 골목을 따라 사람들이 오가고 그 끝에는 선옥 슈퍼라 불리는 작은 구멍가게가 있다. 선옥은 7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새벽처럼 부지런히 문을 열고 손수 매대를 정리한다. 새벽 공기는 아직 시리지만 그녀의 손끝에는 익숙한 온기가 배어난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동네에서 분식집을 하는 민자가 밝게 인사한다. 아이고, 민자씨. 고생은 나보다 더 하시구만. 선옥은 인자한 미소와 함께 친근하게 받아준다. 이런 평화로운 날이 계속될 줄 알았다. 잠시 후 가게 안쪽 좁은 부엌에선 은하의 졸린 목소리가 들려온다. 할머니, 아침 먹어요? 그래, 우리 은하 많이 기다렸지. 잠깐만 기다려라. 김치국 끓여놨다. 할머니의 손길을 닮은 따뜻한 국과 쌀밥, 그리고 달걀 프라이. 소박한 식탁이 은하 앞에 펼쳐진다. 이른 아침, 선옥은 언제나처럼 가족을 먼저 챙긴다. 가게에서 바로 이어지는 집, 담 너머 작은 마당에선 여전히 풀이 자라있고 커다란 동백나무가 창을 가린다. 아침 식사 자리에 선옥, 영민, 주리, 은하네 가족이 둘러앉는다. 영민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건성으로 대답한다. 엄마, 오늘 점심은 안 먹고 바로 회의 있어서. 네가 바빠도 밥은 먹고 다녀야지. 선옥은 걱정스러운 듯 숟가락에 계란을 얹어 아들에게 내민다. 주리는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상냥한 목소리로 덧붙인다. 어머니, 저녁은 제가 일찍 해놓을게요. 가게는 오늘 좀 일찍 닫으시고 푹 쉬세요. 내가 힘이 남아있는데 뭘 벌써 쉬노. 그래도요? 할머니 힘드시면 저한테 외상 없이 말씀하세요. 은하가 장난스럽게 끼어든다. 식탁 위에는 소소한 웃음이 흐른다. 언뜻 보기엔 평화로운 가족, 속사정은 알 길 없다. 아침을 마치고 각자 자리로 흩어진다. 영민은 회사로, 은하는 학교로, 주리는 가게에 나와 선옥과 함께 진열대를 정리한다. 햇살이 들이치는 가게엔 조용히 라디오가 흐른다. 주리가 계산대에 앉아 손님을 받으면서도 가끔 선옥을 흘깃 바라본다. 어머니, 저번에 세금 고지서 온 거 확인하셨어요? 요즘 부동산세가 진짜 많이 나왔던데요. 알고 있다. 내일 동사무소에 좀 들르려고. 주리는 미소 지으며 말하였다.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힘든 일 남기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저랑 상의하세요. 이 집, 가게 일. 저도 이제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싶어요. 선옥은 순간 고마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그래, 내 말하지 않아도 네가 잘하겠지.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엔 잠깐 스치는 불안이 담겨 있다. 오전에는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들러 차 한 잔, 신선한 우유 한 팩 사간다. 그때마다 선옥과 주리는 손발이 척척 맞는다. 이럴 때 보면 우리 진짜 엄마와 딸 같아요. 그쵸? 주리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딸이면 뭐든 좋지. 네가 우리 집 딸이 아니었어도 난 네가 좋아. 온화한 미소와 함께 선옥이 가게 밖으로 나가 쓰레기를 정리하려는 순간 주리가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꺼낸다. 또 시작이네.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해? 작게 혼잣말을 내뱉는 주리의 얼굴엔 억눌린 분노가 미세하게 드러난다. 문득 선옥이 돌아보자. 주리는 재빨리 폰을 치운 뒤 다시 한없이 친절한 표정으로 변한다. 시간이 흘러 점심 무렵 은하가 돌아와 가게 앞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가 들어온다. 엄마,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급식에 불고기 나왔어요. 우리 할머니 불고기보다 맛없더라고요. 선옥이 웃으며 은하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럼 오늘 저녁은 할머니표 불고기로 해야겠네. 주리는 씩 웃다가도 눈길을 돌려 쫀득하게 긴 한숨을 심호흡처럼 내쉰다. 어머니 힘드시면 저녁 준비는 그냥 도시락으로 하실래요? 괜히 힘 빼실까봐. 선옥은 단호하고 부드럽게 대답한다. 내가 아직 늙어 죽지는 않았다. 내는 내 일이나 해라. 우리 은하 저녁은 내가 한다. 주리가 속으로 끓어오른 화를 억누르며 입술을 깨문다. 오후의 한가로운 시간, 가게에 손님이 잠시 없다. 티타임을 갖는 두 사람, 주리. 어머니,
요즘 정말 건강하세요. 매일매일 힘차게 가게도 지키시고 부럽기도 해요. 선옥, 건강이 별거냐. 좋은 공기 마시고 사람들하고 인사 나누다 보면 기운이 돌아. 주리. 저는 요즘 일이 힘들어서인지 정말 피곤하네요. 아, 이 집을 리모델링하면 어떨까 싶어요. 할머니 방도 새로 꾸며드릴 수 있고. 선옥, 집 고치는 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아직 쓸만하니. 주리는 표정을 바꾸며 조금은 건조하게 묻는다. 어머니, 가끔씩은 일 다 내려놓고 여행 가고 싶지 않으세요? 글쎄요. 저라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것 같아서요. 선옥, 누구나 젊을 땐 그렇지. 내 나이쯤 되면 쉬고 싶을 때도 있고 떠나고 싶을 때도 있고. 이때 주리의 휴대폰이 진동한다. 익숙한 손길로 슬쩍 화면을 확인한다. 잠깐 뜬 이름, 그리고 부재중 알람. 작은 한숨과 함께 폰을 재빨리 가방에 넣는다. 은하는 숙제를 하며 가게 앞마당에서 놀다가 문득 엄마와 할머니를 번갈아 본다. 어딘가 미묘한 긴장감. 눈치는 채지 못했지만 은하는 이 집의 평온이 늘 똑같으리라곤 믿지 않았다. 석양이 들이치는 늦은 오후, 선옥은 하루를 마감하며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다. 그 사이 주리는 몰래 전화를 건다. 그래, 아직 살아서 버티고 계시지 뭐. 한 번에 안 없어져서 이렇게까지 오래 가는 거야. 그러나 그 순간 가게 뒷문이 삐걱 열리면서 은하가 다가온다. 주리는 급히 통화를 끊고 또다시 웃는 얼굴로 돌아선다. 가족, 이기심, 비밀. 조용한 일상이 이어지는 것 같지만 이 작은 가게의 평화는 한숨처럼 얇고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다. 처음 스치는 의심 맑은 봄볕이 깃드는 아침. 선옥은 여느 때처럼 은하를 깨워 등교를 준비시킨 뒤 도매상에서 온 물건들을 손수 챙겼다. 냄비에는 미역국이 끓고 가게 안팎에선 먼지 하나 남기지 않겠다며 쉴 새 없이 움직인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마음 어딘가가 묘하게 불안했다. 최근 들어 주리의 인사와 미소가 왠지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점심 무렵 항상처럼 가게에는 단골 아주머니들이 모여 수다를 떨었다. 선옥은 손님을 맞이하며 싱긋 웃었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주리의 작은 한숨과 속삭임이 괜스레 신경 쓰였다. 주리 씨, 오늘도 여전히 시어머님이랑 함께 일하네? 힘들지 않아? 옆집에서 온 김 여사가 슬쩍 물었다. 주리는 힘겹게 애써 미소 지으며 작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니 내가 아니면 누가 챙기겠어요? 그냥 남편이랑 저 둘이서 한 번쯤은 우리 식대로 살아보고 싶기도 한데 아직은 좀 더 참아야죠. 그래도 좋은 날 오겠죠. 그 순간 선옥의 손이 미끄러져 초콜릿 상자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은근한 불편함이 가슴 한쪽에 퍼졌다. 평생 믿어온 며느리의 말인데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졌다. 설거지를 마친 주리는 슬쩍 휴대폰을 들고 가게 뒤편 골목 쪽으로 나갔다. 선옥은 창밖으로 그 모습을 보는 사이 뭔가 벌써 안 좋은 예감이 들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했다. 그녀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었다가 마침내 출입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주리의 목소리를 엿듣게 됐다. 응, 언니, 진짜 미쳐버리겠다. 우리 힘들게 모은 돈 언제까지 이렇게 허비해야 돼? 엄마도 정말 이젠 쉬셔야 되는데 저분은 아예 나갈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 남편이랑은 말도 안 통하고. 아, 몰라. 언니, 그냥 확. 목소리가 잠시 떨리고 끊겼다. 선옥은 손목 위에 힘이 풀려 한순간 접시에 소리가 철커덕 울렸다. 주리는 한숨을 크게 쉰 뒤 더 격앙된 어조로 이어갔다. 진짜, 언니, 우리 집 이대로 있으면 평생 빚 못 볼 것 같아. 난 그냥 우리 새 아파트 가고 싶고 엄마가 좀 알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뭔 말만 하면 참아야 돼. 기다리자. 엄마가 그래도 이러고만 있고 정말 확 돌아버릴 것 같다니까.
도저히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말이었다. 선옥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우리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니? 그때 또 주리의 말이 귀를 때렸다. 맞아. 땅 문서만 엄마 명예 아니었어도 벌써 다 끝났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진짜 답답해 죽겠어. 작게 울리는 울음 섞인 비명, 쓸쓸하게 끊기는 전화음. 주리가 구석진 데서 얼굴을 감싼 채 서성였다. 선옥은 바짝 긴장한 채 주리의 돌아오는 기척을 느꼈다.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는 주리를 보고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야채 박스를 정리했다. 어머니, 무거운데 제가 할게요. 주리는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다가온다. 됐다. 내가 하는 게 편하다. 차갑게 딱 잘라 대답한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주리는 집 안으로 들어가 은하에게 간식을 챙겨주며 또다시 친근한 어조를 띈다. 은하야, 오늘 학교는 어땠어? 할머니가 힘드시니까 네가 엄마 도와줘야 해. 알겠지? 그러면서도 눈길 한번 선옥에게 엉뚱한 시선을 던진다. 은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까르르 웃으며 과자를 받아든다. 선옥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날 저녁 영민이 퇴근하자 온 가족이 밥상에 모였다. 밥상 위엔 평소와 다름없이 된장국, 김치, 고등어 구이가 올려졌다. 하지만 공기엔 알 수 없는 무거운 기류가 잔뜩 맴돌았다. 선옥이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 물었다. 요즘 주리, 어디 다니는 곳이라도 있는 기가? 가게 없을 땐 왜 자꾸 밖에 나가노? 영민은 슬쩍 눈치 보며 스트레스 쌓이면 산책 좀 하는 거지.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리는 미소를 지으며 저 요즘 친구랑도 연락하고 그냥 좀 기분 전환하려고요. 아직 할머니가 다 지키고 계시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잖아요. 선옥이 가만히 쏘아보며 낮게 말한다. 가정이 편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고 싶은 법이지. 주리는 잠깐 도발적으로 쳐다봤다가 네, 어머니도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말과 함께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식탁 분위기가 순간 싸늘하게 식었다. 저녁 뒤 선옥은 다시 가게에 나가 어둠이 내리는 골목길을 청소했다. 쓸쓸한 담담한 뒷모습, 끝내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속으로 뇌까렸다. 내가 뭘 그리 잘못한 거라고 왜 나를 집안의 걸림돌이라 하는 건데. 나도 내 자식, 내 가족 위해 평생 이렇게 다 줬는데. 신뢰가 조금씩 금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선옥은 잠이 오지 않았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조용한 방, 어둠 속에서 오늘 들은 대화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의심, 상처,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심연의 고통. 이 집 평화로운 척하지만 뭔가 변하고 있다.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걸까? 아니겠지. 아니겠지. 선옥은 두 손을 모아 가슴에 올렸다. 다음 날이 두려웠다. 이렇게 의심의 그림자가 그녀의 마음속에 서서히 드리웠다. 소름 돋는 진실잠을 설친 다음 날 아침, 선옥은 평소보다 더 일찍 깨어났다. 그녀는 창문을 열어둔 채 깊게 숨을 들이켰다. 대구의 봄바람이 불어오지만 그 바람조차 오늘따라 싸늘하게 느껴졌다. 아침 출근 시간, 영민이 허겁지겁 양복 재킷을 챙기며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주리는 변함없는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배웅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가게 정리 도와드릴게요. 피곤하시면 좀 쉬세요. 그 말마저 이제는 달콤한 독처럼 느껴진다. 선옥은 아무 대답 없이 마당의 국화와 분을 정리하며 조용히 자신의 생각에 잠겼다. 점심 무렵 가게에는 잠시 손님이 끊겼다. 주리는 계산대에 앉아 뭔가 바쁘게 휴대폰을 조작하더니 허겁지겁 화장실로 달려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 뒤로 급하게 부르는 목소리. 언니, 잠깐만! 지금 잠깐 얘기할 수 있어! 잠시 후 가게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선옥은 습관적으로 계산대 주변을 정리하다. 주리가 무심코 벗어놓고 간 핸드폰에 눈길이 닿았다. 흙깃 보이는 이름 하나. 복마, 복마. 목록 바로 옆 번호. 낯이 익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설마 아니겠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번호는 바로 자신의 휴대폰이었다. 선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전화번호와 그것이 저장된 이름을 번갈아 봤다. 심장이 미친 듯이 고동쳤다. 언니라는 저장명을 가진 상대와의 메시지, 그리고 자신의 번호 옆에 적힌 메시지 몇 줄은 그야말로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말이었다. 메시지 내용: 언니, 진짜 답답해 죽겠어. 아직도 복마님께서 댁에서 버티고 계셔. 나 이러다 미쳐버릴 것 같아. 언젠가는 사라지겠지 싶었는데 이건 뭐 아무리 쫓아도 안 없어지는 귀신이야, 귀신. 솔직히 복마님만 아니면 이 가게도 집도 벌써 팔고 새 집에서 살고 있었을 텐데. 손이 떨려 메시지를 더 넘기는데 이번엔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니야, 어머님 아직 안 오셨어. 괜찮아. 나는 그냥 지금은 조용히 참고 버티는 중이야. 근데 있잖아, 이런 식이면 나 진짜 어쩔지 모르겠어. 죽지도 않고 오래 살아서 남편은 자기 엄마만 감싸고 나만 바보 돼. 선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려 했다. 자신을 복마, 곧 복마 유령으로 저장해놓고 죽지도 않고 집에 붙어있는 귀신 취급을 했다니. 가족이라 믿고 친딸처럼 여겨줬던 사람의 진짜 본심. 내가 정말 그렇게 짐이었나? 숨이 턱 막히듯 가슴을 쳤고 등 뒤로 한기가 번졌다. 고작 한 번 핸드폰을 집어 본 것뿐인데 모든 세계가 무너진 기분이었다. 이때 화장실 쪽에서 소리가 났다. 어머님, 혹시 손님 오셨어요? 주리가 발소리를 내며 돌아오는 게 느껴졌다. 선옥은 부들거리는 손끝으로 급히 핸드폰을 제자리에 내려놨다. 평소보다 훨씬 빠른 심장 박동. 잠시 후 주리가 아무렇지 않게 미소를 띠고 돌아왔다. 오늘따라 가게가 너무 조용하네요, 그쵸?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 미소가 더 이상 따뜻해 보이지 않았다. 선옥은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좀 피곤해서 그래. 나 방에 좀 누워 있을게. 네, 다녀오세요. 가게는 저 혼자 봐도 돼요. 주리가 그렇게 대답하며 다시 핸드폰을 쥐는 순간 선옥은 뒤돌아섰다. 하지만 등을 돌린 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방에 들어와 문을 닫은 선옥은 이불 속에 파묻혀 조용히 흐느꼈다. 평생을 바쳐 사는 동안 한 번도 이런 모욕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남편 없는 세월 자식 내조하며 손녀까지 돌봐줬는데 어쩌다 내가 이 집의 복마, 살부티, 귀신이 되었나.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밖에서 주리가 또다시 은하에게 친절한 척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은하야, 엄마랑 시장 가자. 오늘 밤에는 네가 좋아하는 불고기 해줄게. 와, 진짜요? 할머니도 불러요. 할머니는 좀 쉬셔야지. 우리끼리만 다녀오자. 선옥은 그 소리에 이불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이제는 딸 같았던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불쾌하고 이중적으로 느껴진다. 해질 무렵 주리가 은하와 함께 집에 들어왔다. 식탁에 앉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저녁을 차린다. 하지만 선옥은 그 모든 말을, 눈짓을, 식탁에 놓이는 숟가락 소리 하나까지도 경계하며 바라보기 시작했다. 내가 이 집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리고 무엇으로 여겨졌는지 이제 제대로 느껴진다. 식구들 앞에서 주리는 다시 한번 어머님, 밥 차리실 일 없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보세요. 라고 소리 높여 말한다. 선옥은 소파에 앉은 채 온몸을 떨었다. 속으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강한 결기가 번졌다. 이제라도 내 인생, 내 손으로 지켜야 한다. 이 사람들이 날 버렸으니 나도 이 사람들에게 더는 모두를 내어줄 수 없다. 그날 밤 선옥은 다시는 예전 같은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지 못했다. 그녀가 들킨 진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래전부터 이 집안에 뿌리내린 식지 않는 증오였다. 소름 돋는 진실이 이제 그녀를 좀비처럼 일으키고 있었다. 드러나는 음모 선옥은 진실을 목격한 뒤 하루에도 몇 번씩 속이 뒤집혔다. 밤이면 며느리의 속삭임, 복만님만 없었어도 라는 메시지가 귓가에서 맴돌았다. 지난날의 정과 믿음이 공허하게 와해되는 기분 속에 선옥은 점점 냉랭해져만 갔다. 그날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새벽 첫 달구름 소리에 일어나 집안 곳곳을 쓸며 마음을 다잡았다. 주리는 이제 그 어떤 친절도 믿을 수 없는 연극처럼 느껴졌다. 아침을 준비하던 주리의 미소. 어머님 김치볶음밥 드시고 힘내세요. 또 칼날 같은 가식으로 여겨졌다. 선옥은 음식이 입에 걸려 몇 번이나 참기 힘든 심정을 누르고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식사 후 은하가 학교에 가고 영민도 출근하자 주리가 선옥 곁에 오더니 일부러 소파에 앉은 그녀 옆에 착 달라붙었다. 어머니, 오늘은 가게 일 좀 일찍 끝내시고 푹 쉬세요.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 보여서요. 선옥은 주리를 노려보며 대답했다. 내 몸 내가 알아. 할 일 남아있다. 주리의 입꼬리가 비틀리는 듯했다. 그렇게 고집 피우시다가 쓰러지시면 가족들만 힘들어지죠. 어머님 연세에도 이제는 좀 내려놓으실 때도 됐잖아요. 선옥은 싸늘히 톡 쏘는 말투로 응수했다. 내려놓으면 그 다음엔 누가 내 목까지 챙길 건데? 주리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순간 본심이 드러나는 듯 목소리에 짐짓 화를 억누른 채 다시 말을 잇는다. 어머니 너무 민감하시네요. 가족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그러다가 할머니처럼 괜히 노망난다 소리 듣고 싶으세요? 선옥은 이를 악물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때까지 치마 깃을 움켜쥐었다. 주리, 니는 언제부터 이렇게 말이 험해졌노? 예전엔 내 앞에서 이런 말 한 적 없는데. 주리는 비아냥 섞인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이제는 제 본심 조금쯤 드러내도 괜찮잖아요? 어차피 저도 사람이니까요. 선옥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분노와 아픔이 뒤엉켜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는 더 대꾸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가 물잔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점심 무렵 주리는 은근슬쩍 전화로 남편 영민을 불렀다. 응접실 구석에 모여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우리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보자. 엄마가 한동안 심리적으로도 몸도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 가게 일도 놓지 못하고 계속 그러시다가 진짜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쩌고. 영민은 엄마 편을 들고 싶었지만 옆에서 아내가 흘기는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내가 중간에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엄마 성격 너도 알잖아. 괜히 건드리다 더 아프신다니까. 주리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당신은 평생 엄마 뒤에 숨을 거야? 언제까지 그 경직된 유교 가부장 정신만 붙들고 살래? 우리도 우리 삶이 있잖아. 은하는 언제까지 반지해서 공부하게 할 건데? 영민이 얼굴을 붉히며 답했다. 적어도 엄마 살아계시는 동안만은 그게 인간에 대한 예의 아니야? 주리는 분을 이기지 못해 나지막이 뱉었다. 그래. 결국 당신도 복만인 편이지. 우리 인생 엉망되어도 상관없다는 거네. 마치 일부러 들으라는 듯한 탄 대사였다. 선옥은 모퉁이에서 그 말의 절반은 명확히 들을 수 있었다. 심장이 또 한 번 쿵 내려앉는 듯 했다. 저녁이 되어 은하가 귀가했고 이번엔 가족 모두가 식탁에 앉았다. 식사 내내 기묘한 침묵만 흐른다. 선옥이 용기를 내물었다. 니네 혹시 요즘 집 팔 생각 있나? 영민이 기침을 하며 뭔가를 해명하려 할 때 주리가 먼저 나섰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집값 최악이고 반지하 신세 이제 못 참겠어요. 우리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할머니가 이제 내려놓으시면 저희도 인생 좀 편하게 살아보자고요. 어머님이 계속 고집 피우면 우리 정말로 행복할 기회조차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선옥이 운동화 끈을 단단히 동여매는 손길처럼 말한다. 그 말, 내 평생 처음 듣는다. 네, 진짜 속마음이 그랬구나. 주리가 포크를 바닥에 내리쳐 떫은 얼굴로 다시 되받았다. 솔직히 그렇죠. 저만 나쁜 며느리 만드세요. 하지만 가족이면 가족답게 서로 희생하고 살아야지. 어느 한 사람만 모든 걸 쥐고 꽉 막히게 사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영민이 고개를 숙이고 은하는 두려운 표정으로 엄마와 할머니를 번갈아 본다. 선옥이 마지막으로 입술을 깨물며 한마디를 내뱉는다. 내가 이 집 지키며 살아온 것 자체가
너희에겐 죄였구나. 주리는 조용히 눈물을 삼키듯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밤, 선옥 혼자 어두운 가게에 등을 돌리고 서 있다가 이내 다짐처럼 혼잣말한다. 이제 그만 속지 않겠다. 내 마련해온 이 집, 이 가게 절대로 그냥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내 몫은 내 손으로 지킨다. 그 순간 선옥의 눈빛이 한층 더 날카로워진다. 가족에 대한 실망이 완전한 경계로 전환되는 순간이었다. 비밀스러운 방역 선옥의 마음은 깊은 내상을 입은 채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갈수록 배신감보다 무언가가 끌어올랐다. 슬픔을 삼키고 복수와 자존심으로 매섭게 굳어진 그녀는 이제 남몰래 결심했다. 이대로만 당하고 있지는 않겠다. 오랜 밤을 꼬박 새우며 선옥은 자신의 오래된 서랍을 뒤졌다. 낡은 녹음기, 10여 년 전 손자 돌잔치에서 쓰던 구형 녹음 장치가 손에 걸렸다. 핸드폰도 잘 다루지 못했지만 이젠 자신을 위해서라도 배워야 한다 생각했다. 어느 날 선옥은 일부러 작은 실수를 가장해 두고 주리가 폭발할 틈을 만들었다. 마트 온라인 주문이 누락됐고 손님에게 전화가 왔다. 주리의 얼굴이 불길처럼 일그러졌다.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해요? 요즘 주문 다 온라인으로 하는데 왜 이렇게 느려요? 그냥 은퇴하시죠, 제발. 이 집, 이 가게, 전부 다 어머님 때문에 멈춰 있는 거 아세요? 선옥은 고개를 떨궜지만 손 안에 녹음기가 틱틱 돌아가고 있었다. 주리의 막말이 고스란히 다 들어간다. 젊은 사람들 세상인데 노인네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제자리 걸음 아닌가요? 복마님, 오늘도 또 다 망치네요. 언성이 높아지고 분노에 차 미친 듯 내리치는 포크 소리, 잡동사니가 쏟아지는 소리. 주리는 숨을 몰아쉬며 벽에 손을 짚었다. 바로 그때 은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란 은하는 두 눈이 커지며 멈췄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할머니한테 소리 질러? 은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주리는 겨우 태어난 척하지만 이미 눈에는 며느리의 본심이 다 드러나 있었다. 은하야, 넌 엄마 말에 신경 쓰지 마. 그냥 숙제하러 들어가. 하지만 은하는 주리에게 맞설 용기도, 그 상황을 회피할 용기도 없이 그대로 주저앉아 눈물을 뚝뚝 흘렸다. 선옥은 작은 손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 순간 오히려 확신이 깊어졌다. 이 아이 앞에서마저 더 이상은 안 돼. 내 자존심도 이 집의 온기도 이대로 잿더미가 되게 둘 수 없어. 선옥은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웠다. 늦은 밤 은하는 방 구석에서 아직도 훌쩍였다. 영미는 이런 분위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거실만 서성였다. 주리는 방문을 쿵 닫으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결국 이 집 모든 스트레스의 근원은 복마님, 저거 하나 때문이야. 빨리 다 정리돼버리면 진짜 속 시원하겠다. 선옥은 이 모든 말과 행동을 녹음하고 핸드폰 메모장까지 사진으로 챙겼다. 또 한 번 남몰래 가게 구석 CCTV 화면을 캡처해두며 혹시 모를 날에 대비했다. 며칠 뒤 선옥은 우체국을 핑계삼아 잠시 집을 비웠다. 그녀는 시청 근처의 사회복지센터에서 조용히 변호사를 만났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확실해야 나중에 저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겠죠? 변호사는 신중히 말했다. 녹음, 사진, CCTV 영상 모두 받으셨으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필요하신 분께만 공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심 칼을 갈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젠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 인생 함부로 흔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집에 돌아오니 거실엔 정막이 감돌았다. 주리는 아직도 냉랭하게 선옥을 대했다. 영미는 눈치를 보고 은하는 여운이 남아 표정이 어두웠다. 그러던 어느 날 주리가 또다시 작은 실수 하나를 꼬투리 잡아 선옥을 몰아붙였다. 거 봐요. 또 할머니 실수.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언제쯤 좋아질 수 있겠어요? 언제까지 노인네 하나한테 발목 잡히고 살아야 하냐고요. 선옥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 자리에 서서 또렷하게 주리를 응시했다. 그렇게 말할 거면
네 앞에서 한 번 더 말해봐라. 내가 손 놓고 내준 다음에 너희 인생이 달라질 것 같은가? 내가 이 집에서 사라지면 정말 행복할까? 주리는 분노와 멈칫함이 뒤섞인 눈빛으로 맞섰다. 네, 어머니만 없으면 우리 가족은 당장이라도 달라질 수 있죠. 오래된 찌꺼기는 이제 좀 치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 은하가 다시 방문 밖에 서 있었다. 엄마, 할머니한테 왜 그래? 진짜 그만 좀 하라니까. 은하의 울음 섞인 외침에 온 집안이 잠시 침묵에 빠졌다. 선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손녀를 품에 꼭 안았다. 마음이 산산이 조각나고 온몸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모진 비웃음 앞에서 꿋꿋이 맞서는 강인함. 비밀리에 모은 모든 증거 자료를 머릿속에 그려본다. 언젠가 이 순간 반드시 필요할 거야. 내 모든 상처를 증명하게 될 테니까. 문 밖에서 주리는 한동안 조용히 울음을 삼켰고 영민은 다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렇게 한없이 차가운 밤이 흘러갔다. 그러나 선옥의 눈빛은 오히려 불길처럼 뜨겁게 빛났다. 몰아치는 풍파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선옥의 가게 유리창엔 물방울이 연신 흘렀다. 쓸쓸한 날씨처럼 선옥 마음속에도 먹구름이 짙게 드리웠다. 최근 며느리와 아들의 태도는 한층 노골적으로 변해 있었다. 선옥은 식탁 머리에 앉아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점심 식사 후 주리는 괜히 신경질적으로 도마를 두드리며 남편 영민에게 속삭였다. 여보, 우리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엄마는 이제 가게도, 집도 우리한테 넘기게 해야지. 당신이 얘기를 꺼내야 하지 않겠어? 영민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너무 갑자기 말하면 엄마가 더 상처받으실까봐 그래. 평생 이 집, 이 가게 지키신 분인데. 주리는 더 따지듯 나무랐다. 우리 인생도 중요해? 은하는 늘 반지하 방에서 공부하잖아? 언제까지 희생만 하며 살 수 있어? 내가 하라고 한 거, 오늘은 꼭 말해.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설득이나 부탁이 아니었다. 명령이었고 변명도 통하지 않는 완강한 집착이었다. 영민은 자신도 모르게 손발이 떨리고 마음이 극도로 침체됐다. 잠시 후 선옥이 부엌에 들어서자 주리는 입꼬리를 말아 올리며 일부러 무심한 척 말했다. 어머니, 은하도 크고 우리 부부도 자리 잡을 시기잖아요? 이제 가게와 집을 저희에게 넘기고 어머니께선 좀 쉬시면 어떨까요? 선옥은 조용히 그러나 뼈저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노인네 한 명 비켜주면 다들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니? 아직 내 몫은 내가 챙기마. 주리의 얼굴이 굳고 영민은 입술을 꼭 다물었다. 잠깐의 침묵 끝에 영민이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 우리 진심이에요. 엄마 힘들지 말라고 다 엄마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선옥은 냉정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정말 내 생각해서 그러는 기가 아니면 내들 집 걱정 때문이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라. 칼날처럼 날카로운 정적이 거실을 가득 메웠다. 주리는 결국 폭발했다. 왜 항상 이렇게 꽉 쥐고 놓지 않으세요, 매 어머니? 가족 행복을 위해서라도 내려놓으셔야죠. 이에 선옥도 처음으로 거칠게 맞받아쳤다. 가족이라면서 내 할 일도 못하게 하고 내 자리에서 몰아내려 하는 게 행복이가. 네 마음은 다 보인다. 주리는 이를 악물며 도저히 화를 사귀지 못하고 방문을 꽝 닫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처음 보는 큰 다툼을 목격한 은하는 방구석에 숨어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참고 있었다. 선옥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다정했던 가족이 점점 부서지는 광경은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그날 밤 온 집안이 조용했다. 영민도 방 안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밖에선 미처 못한 말이 방 안에 가득 맴돌았다. 다음 날 주리는 더 적극적으로 남편을 몰아붙였다. 영민 씨, 오늘이라도 제발 어머니께 확실하게 말씀드리세요. 가게 넘기든가 집이라도 재빨리 정리해야죠. 이 집에 더 이상 미래가 없어요. 영민은 수십 번 망설인 끝에 거실로 나왔다. 앞에서 마침 정리하고 있던 선옥을 마주한 순간 영민은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엄마.
혹시라도 이제는 가게 일 그만두실 생각 없으세요? 엄마 힘든 것도 알고 우리도 사정이 좀 그렇잖아요. 그냥 엄마가 적당히 은퇴하시고 우리한테 집이랑 가게 맡기는 건 어때요? 선옥의 얼굴엔 깊은 상처가 스며들었다. 니들도 똑같구나. 니들 살기 바쁘다고 해서 평생 지켜온 내 자리 이렇게 쉬이 뺏으려 하는 기가. 영미는 눈을 질끈 감았다. 엄마, 우리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힘드실까 봐서 오해하지 말아요. 선옥은 열이 오르는 듯 속이 뒤집혔다. 오해? 내가 오해한다고? 내 눈으로, 내 귀로 다 본 건 오해서 나오나? 엄마라서 이래라 저래라 다 들어줘야 되나? 내 인생은 내 거다! 굳은 침묵 끝에 영미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가 늘 나만 비난해? 난 언제나 엄마한테 부족한 아들인 것 같아. 영미는 이마를 쥐며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을 본 선옥의 마음에도 하염없는 서러움과 억장이 함께 내려앉았다. 이후 식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치길 피했던 채 집안은 깊은 한기와 불편함으로 가득했다. 주리도, 영민도, 은하도 누구도 먼저 화해의 말을 꺼내지 못했다. 밤이 깊도록 선옥은 불을 끄지 않고 주방 의자에 앉아 그저 어둠 속을 바라봤다. 이 집, 이 가게, 이제는 누구의 것도 아닌 느낌이 든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으나 한순간 바람이 불어와 다 날아가 버릴 것 같다. 내가 지켜온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부서질 줄 몰랐다. 그러나 선옥은 좌절 속에서도 아직 자신의 자존심과 진심만은 내어줄 수는 없다고 다짐했다. 적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내 선택은 내 손으로 하겠다. 비가 그쳤다. 유리창 너머로 흐릿하게 밝아오는 새벽. 선옥은 다시 한번 굳은 다짐으로 두 주먹을 꼭 움켜쥐었다. 짓밟힌 자의 방역 싸늘한 새벽. 대구의 골목에는 서늘한 바람과 함께 고요함만이 감돌았다. 선옥은 한숨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새벽 어스름에 일어나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어젯밤의 싸움과 가족들 사이에 갈라진 감정이 여전히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자신이 이제는 벼랑 끝에 몰린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벼랑 끝에서 선옥의 심장은 점점 단단해졌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하고 딸려다닐 이유가 없다. 내 자존심과 내 삶을 끝까지 지키겠다. 아침, 은하는 무심코 학교에 갈 준비를 했다. 집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흐른다. 선옥은 평소와 달리 무언가 달라진 표정으로 은하를 안아주었다. 은하야, 어느 날이 와도 네 할머니가 널 제일 사랑한다는 것만은 꼭 기억해라. 은하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선옥의 따뜻한 품 안에서 잠시 안도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상적 포옹은 오늘 하루 선옥 내면의 불씨를 활활 피우는 계기가 되었다. 집안이 조용해지자 선옥은 어제 밤부터 생각했던 일을 차분히 준비했다. 그녀는 추운 손을 비비며 오랫동안 쌓아온 은행 통장을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오랜 단골이었던 은행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 오늘 조금 중요한 은행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몇 시간 뒤 선옥은 작은 손가방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다. 주리는 몰래 따라오려 했지만 은행 직원의 응대로 실패하고 선옥은 마음의 결을 다져 상담실로 들어갔다. 상담실 안에서 선옥은 더 단호해지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지금까지 모은 돈, 그리고 점포 명의도 바꾸고 싶어요. 제 손녀, 은하, 혹은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곳, 그런 데로 남기고 싶습니다. 은행 직원은 몇 번이나 물었다. 혹시 가족분들 의사는 어떠신가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제 결심과 제 인생만 남은 시점입니다. 얼마간의 상담 끝에 서류가 오갔고 선옥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꾹 눌러 찍었다. 이 한 줌의 서명으로 내 삶의 주인이 다시 나임을 세상에 증명한다. 설령 모두를 다 잃더라도 내 뜻만은 지키리라. 돌아오는 길, 유난히 쌀쌀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갑자기 어느 모퉁이에서 주리가 튀어나왔다. 어머님, 은행에 무슨 일 때문에 가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선옥은 얼핏 미소를 지으며 태연스럽게 대답했다. 그냥 오래된 적금 하나 해약하러. 연세 있으니 건강검진 받으라는 안내도 듣고 왔지. 이상한 상상 마라. 의심 어린 시선에도 선옥은 피하지 않았다. 주리가 뭐라 더 캐묻기 전에 은행 직원이 나와 주리를 말렸다. 이제 이 가족도 내 돈을, 내 점포를 당연하게 여겨선 안 된다. 집에 돌아온 선옥은 곧바로 옷장을 정리하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았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던 젊은 선옥, 남편, 아들, 그리고 어린 은하가 있었다. 하지만 그 사진들을 바라보는 선옥의 눈빛엔 아련함과 동시에 딱딱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점심 무렵 주리는 집안을 계속 서성였다. 무언가 촉이 온 듯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선옥이 부엌에 들어오자 주리는 다그치듯 물었다. 어머님, 진짜 뭐 하러 다녀오셨어요? 누굴 믿고 그런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선옥은 잔잔하게, 그러나 냉정하게 답했다. 나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을 거다. 내 삶, 내 노후, 내가 알아서 챙긴다. 그게 가족이든 뭐든 더 이상 움츠리지 않는다. 주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더 이상 따져 묻지 못했다. 눈빛엔 놀람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교차했다. 저녁이 되자 영민도 무거운 표정으로 귀가했다. 식탁 위는 여전히 서늘했다. 선옥은 아들에게 짧게 말했다. 영민아, 엄마는 이제 내 편도 주리 편도 아니다. 오직 내 선택, 내 결정만 따르겠다. 괜히 엄마 인생 흔들지 마라. 영민은 이 말에 아무런 답도 하지 못했다. 주리 역시 두 손을 떨며 숟가락만 만지작거렸다. 밤이 깊고 가족 모두가 잠든 뒤 선옥은 방 안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더는 밀리지 않으리라. 그들이 아무리 등을 돌려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남은 인생 남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내 손으로 끝까지 지켜내리라. 그리고 이 결의가 선옥의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조용한 방역은 이제 시작이었다. 정체를 드러내다 어느덧 봄이 깊어가고 선옥의 집과 가게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늘은 특별한 날. 고인의 기일을 맞아 먼 친척들과 가족들이 모두 집에 모였다. 준비하느라 분주한 아침이지만 선옥의 표정은 전과 다르게 침착하고 어딘가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가족들은 음식 준비로 바쁘게 움직였다. 영민은 친척들을 마중하러 나가고 은하는 설거지를 거들며 애써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고 애썼다. 하지만 선옥과 주리는 계속해서 시선을 교환했다. 주리는 초조하고 화가 난 듯한 눈빛으로 선옥을 지켜보고 선옥은 한결같이 냉정한 눈길로 주리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제사상이 차려지고 모두가 자리에 앉았다. 방 안에는 조상의 영정을 향한 묵념과 들숨, 날숨만이 조용히 오갔다. 잠시 후 선옥이 상석에 앉아 가족들을 둘러보았다. 그 순간 마치 오랜 침묵을 깨드듯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오늘은 우리 남편, 너희 아버지. 기일이지만 나는 나도 모르게 세월이 이렇게 흘렀다는 걸 느낀다. 가족이란 게 때론 피보다 더 무거운 짐이 될 때도 있더라. 사람들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평생 쌓아왔던 선옥의 침묵이 깨져버린 순간이었다. 선옥은 조용히 이어 말했다. 나는 오늘 내 마지막 결심을 너희 앞에서 밝히려 한다. 그동안 몇몇이 나에게 고마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없애고 싶은 눈치도 여러 번 느꼈지. 순간 친척들 사이에서 작은 수군거림이 흘렀다.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그때 주리가 더는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래, 도대체 언제까지 가족을 볼모로 이런 식으로 사시겠다고요? 우리가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집, 이 가게. 왜 꼭 어머니 몫으로만 남아야 하죠? 언제까지 우리도 희생만 하며 살아야 하냐고요. 순간 영민과 친척들 그리고 은하까지 놀라 침묵에 빠졌다. 선옥이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다. 내 본심이 결국 다 드러나는구나.
나는 내 힘으로 평생 이 집을 지키고 가게를 일궜지. 그런데 너희는 나를 밀어내면서도 내 유산엔 누구보다 집착하고 싶었겠지. 주리는 더 크게 소리쳤다. 그럼 대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다 버리실 건가요? 선옥은 일어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하고 내 뜻을 확실히 정해야 했다. 내 재산과 이 가게는 가족에게 남기지 않고 모두 사회에 기부할 거다. 은하한테도 내나 영민이한테도 돌리지 않을 거다. 적어도 내 선택을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때 남에게 돌리겠다. 친척들은 일순 소란스러워졌다. 누군가는 선옥의 결정을 지지했지만 누군가는 아무리 그래도 가족끼리 그럴 수 있느냐며 중얼거렸다. 그러나 선옥은 단호했다. 가족이면 뭐하나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데 내 인생이 더는 누군가의 욕심과 미움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더는 나를 희생양으로 쓸 생각하지 마라. 분노가 극에 달한 주리는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너무해요. 내 인생은 뭐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건가요? 어머니, 도대체 왜 저를 이렇게까지 미워하시는 거예요? 선옥은 차가운 눈으로 주리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미워하는 건 네 욕심이고 내 쉴 곳도 허락지 않는 내 가식이다. 진짜로 이 가족을 부순 건 내 욕심이란 걸 이제라도 스스로 돌아보거라. 영민은 두 주먹을 꽉 쥐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하는 눈물을 글썽이며 묵묵히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객실안은 냉기와 긴장, 그리고 깨달음으로 가득 찼다. 누군가는 선옥 편에 서서 박수를 보냈고 누군가는 이 집안 이제 끝났다고 중얼거렸다. 그때 은하가 용기를 내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저 할머니 마음 이해해요. 엄마도 외삼촌도 미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할머니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옥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두 손에는 긴 세월의 고통과 흔들림, 그리고 이제 비로소 찾아온 자존심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식이 끝나고 가족들은 각자가 생각에 잠겨 집을 나섰다. 주리는 방에 틀어박혀 한참을 오열했고 영민은 서글피 한숨만 쉬었다. 그날 밤 선옥은 누구보다 홀가분한 표정으로 가족사진 앞에 앉아 있었다. 오늘 가족들도 세상도 마침내 선옥의 진짜 속마음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치러야 할 대가 선옥이 가족들 앞에서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후 집안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정적과 분열이 감돌았다. 그날 이후 집안에서는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는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다. 은하는 방에 틀어박혀 마음의 문을 닫았고 영민은 출근길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주리의 분노는 삭을 줄 몰랐다. 그녀는 밤마다 거실을 맴돌며 분노와 좌절 속에서 자신을 탓하거나 때론 선옥을 더 원망했다. 어느 날 주리는 다시 선옥을 찾아갔다. 이제는 체면이 사라진 듯 목소리엔 원망이 아닌 칼날 같은 증오가 섞여 있었다.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 집, 이 가게, 내 인생이 전부 무너졌어요. 어머니만 아니었으면 나도 가족다운 삶, 행복한 삶 살 수 있었어요. 이젠 다 끝났다고요. 어머니 때문에 내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긴 거예요. 주리는 울면서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서류를 찾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가게 서랍과 옷장, 앨범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이미 선옥은 중요한 서류와 계약서를 모두 변호사에게 맡긴 상태였다. 무너진 주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영민은 방문 너머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힘이 빠진 모습으로 그저 눈을 감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선옥은 평소와 달리 거실 한가운데 아들과 며느리, 손녀를 불러 앉혔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집안엔 죽음 같은 침묵이 감돌았다. 이 집에서 평생 살면서 난 한 번도 내 편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다. 끝까지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던 게 이렇게 모두에게 상처가 될 줄 몰랐다. 하지만 너희가 내게 준 상처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만은 꼭 알아줬으면 한다. 선옥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무엇보다 단호했다. 영민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엄마, 나는 그냥 우리가 조금만 더 편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랐던 것 뿐이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엄마를 아프게 한 것 같아 죄송해요. 주리는 여전히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울먹이며 외쳤다. 엄마, 이제 정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바란 건 그냥 너무 평범한 행복이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은하는 조용히 선옥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제발 아프지 마세요. 저, 이제야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가족이란 게 아무리 힘들어도 끝내 남는 건 사랑이란 걸요. 그 말에 선옥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품고 싶었던 사랑과 미움이 뒤엉켜 가슴을 후벼 팠다. 주리는 다시 은하를 껴안으며 오열해했다. 영민 역시 눈물을 훔쳤다. 가족이란 이름의 상처와 후회, 분노와 용서는 모두 한데 모여 밤하늘 어딘가로 저무는 듯했다. 며칠 뒤 선옥은 점점 건강이 쇠약해져 갔다. 좌절과 분노 속에서도 미움보단 사랑이 남길 바랐던 그녀는 아픈 몸을 억지로 일으켜 은하에게 마지막 유서를 건넸다. 은하야, 네가 살아가야 할 세상엔 날카로운 미움도 많겠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진심과 용기야. 어떤 상황이 와도 네 자존심과 사랑을 버리지 말아라. 돈도 집도 결국엔 남는 게 아니더라. 남에게 미움받을지언정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렴. 은하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할머니를 꽉 껴안았다. 그날 밤 선옥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게가 감싸고 있던 골목길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내 인생에 후회가 많지만 적어도 내 선택만큼은 내 손으로 끝낼 수 있어 다행이다. 이 모든 대가는 내가 치를 테니. 너희만은 더는 미움과 집착의 덫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아다오. 선옥이 떠난 후 그 집과 가게는 마치 거대한 태풍이 지난 자리에 남은 잿더미처럼 고요했고 가족들은 저마다의 상처를 아는 채 서로를 마주보았다. 주리는 오랫동안 울다가 어느 순간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은하에게 조용히 말하였다. 미안해, 은하야. 우리 이제 달라질 수 있을까? 영민 역시 딸 곁에 다가와 손을 잡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남긴 상처. 그 대가는 너무나 컸지만 그 끝엔 어쩌면 새로운 용서와 다짐이 움트고 있었다. 마지막 유언 깊어가는 가을, 나무짚은 하나둘 붉게 타올랐다가 바람에 흩날렸고 대구의 오래된 골목에도 차분한 슬픔이 깃들었다. 선옥은 오랜 병상에 누워있는 신세가 되었다. 언제나 강인하기만 했던 그녀였지만 세월의 무게와 숱한 갈등 끝에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았다. 흰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선옥은 자신이 걸어온 인생길을 천천히 되짚었다. 가난한 시절부터 남편과 함께 시작한 작은 가게, 아들을 키우고 손녀 은하를 품에 안았던 소중한 기억들, 그리고 결국 가장 소중하다고 믿었던 가족과의 상처투성이 갈등까지. 삶의 기쁨과 슬픔, 회한이 파노라마처럼 흐려졌다. 그날 선옥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손바닥만 한 편지지를 꺼내 들었다. 옆에서 간호사가 조용히 말을 건넸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혹시 은하에게 남기실 말씀이 있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선옥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떨리는 손길로 두꺼운 봉투 안에 은하라는 이름을 또박또박 썼다. 그 편지가 선옥의 마지막 마음임을 모두가 알 것만 같았다. 며칠 후 병원의 주치의와 복지관 직원, 변호사가 모인 가운데 은하가 병실을 찾았다. 선옥은 마지막으로 손녀의 손을 잡았다. 은하야, 할머니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할머니가 이제 곧 아주 먼 길을 떠나야 할 것 같구나.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사람이 살아가며 정말로 지켜야 하는 건 돈이나 집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에 대한 자존심과 누굴 향한 진심이란다. 은하는 울음을 삼키며 할머니 손을 잡았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아직 저 할머니랑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선옥은 나직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 은하, 앞으로 힘든 일들이 많겠지만
누구 밑에 숨지 말고, 기죽지 말고, 떳떳하게 살아가렴. 사람이 가진 것 중 제일 값진 건 진정한 사랑이란 걸 꼭 기억해다오. 돈이란 건, 집이란 건 언젠가 다 사라질지 몰라도 마음을 지키면 어떤 흔들림에도 버틸 수 있단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내어 편지를 은하에게 꼭 쥐어주었다. 며칠 후 선옥은 가족들이 모인 병실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선옥의 얼굴엔 고요함과 해방감이 새우며 있었다. 며칠 뒤 장례식장 가을볕이 유난히 따뜻했던 그날, 선옥의 영정 사진이 환하게 빛났다. 사회복지단체 대표가 찾아와 선옥의 뜻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알렸다. 고 지유 김선옥 할머니께서는 평생 모으신 재산과 점포를 우리 단체에 기부하신 뜻깊은 분입니다. 이제 이 가게는 대구 지역의 어린이들, 힘든 이웃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로 쓰일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들은 가족들, 마을 어르신들, 어린이들 모두가 한동안 말을 잃었다. 하지만 곧 누군가 작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슬픔에 가득 찬 장례식장 한켠에는 잔잔한 감동과 새로운 희망이 물살처럼 번져나갔다. 집에 돌아온 밤, 은하는 할머니가 남긴 편지를 펼쳐들었다. 사랑하는 은하야,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면 아마 할머니는 이미 다른 세상에 있을 거란다. 할머니의 인생은 쉽지 않았고 때론 가족이란 이름에 상처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고 무엇 하나 헛된 건 없었단다. 진짜로 소중한 것은 오래 남는 미움도 욕심도 아니었다. 협소한 마음 대신 누군가를 아끼는 진심, 스스로를 향한 자존심을 놓지 않길 바란다. 돈과 집이 넉넉하다 해도 사랑을 잃고 살아선 안 된단다. 어떤 순간에도 네 답답한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렴. 내 작은 선택이 네 인생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빛이 되어주었으면 한다. 은하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다. 관촌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무료 급식이 제공되는 날. 동네 신문에는 구 김선옥의 사랑, 식탁 위에 피어나다라는 기사가 실렸다. 작은 가게 안 선옥의 영정 사진이 창가에 세워졌고 그 앞에서 아이들은 밝게 웃으며 할머니 고마워요 라고 손을 흔들었다. 그 순간 은하는 할머니의 마지막 미소가 여전히 자신과 세상을 지키고 있다는 깊은 위로와 자부심을 느꼈다. 떠난 이는 멀리 있지만 선옥의 마음은 골목과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잔잔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다.